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뭐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쫙 많겠지만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것들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포구 전에 이렇게 좀 체크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가 옥상 물 빠짐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건물이 옥상이 있잖아요. 이제 옥상은 저희가 보통 방수를 할 때 화장실 방수도 있지만 옥상 방수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옥상 쪽에서 물이 막 치면은 이 물이 옥상에 많이 고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하냐에 따라서 물을 만약에 머금고 있으면 또 다 어디에요? 다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보통 건물이 이제 사각형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쪽 그 구석구석에 뭐 보통 한 4개 정도가 이제 물 빠지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빠지는 걸 하는데, 그게 가끔 뭉쳐 있는 그런 쓰레기들,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포구 오기 전에 그런 쓰레기를 다 빼줘야 돼요. 안 빼면은 물이 내려가다가 이제 원래는 콸콸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찔끔찔끔 그 중간에서 막히다 보면은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옥상 방수를 뭐 보통 옥상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올리는데 뭐 10에서 20 정도 올린다면은 그 이상 되면은 이 방수가 벽에 안 바르잖아요. 그럼 그 이상 올라가면은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옥상 물 빠짐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물 흐름이에요. 뭐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 뭐 근생 건물, 아파트, 모든 건물은 그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자기 또 땅들 있죠. 뭐 자기 땅뿐만 아니라 주변 땅들 다 포함해가지고 건물이 있으면 그 여백이 있으면 비가 뭐 옥상에서 당연히 떨어졌을 때 그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지만 또 그 외쪽으로도 막 그 주변에 비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이 안 고여 있는지,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아무리 건물을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반지하, 지하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냥 1층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반지하가 있다 하면은 그 물들이 또 우리 1층 건물이 아닌 그 바깥에 물이 또 고여 있으면은 이게 자칫하다가는 또 반지하 쪽으로 지하로 다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2층 이상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반지하가 물이 계속 고이다 보면은 건물이 또 심각하단 말이에요. 물이 막 고이고 새면은 뭐 습해지고, 뭐 어쨌든 주변의 물 흐름을 잘 체크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지, 만약에 못 빠진다면 그것도 저희가 다 잡아야 돼요. 그 기울기를 잡아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해야 되는데, 뭐 당장 폭우가 뭐 전에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당장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사소한 거는 뭐 그냥 시멘트로 포대자루를 사가지고 그냥 부어가지고 어떻게 막 작업을 하는데, 근데 많은 거는 저희가 레미콘을 부를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물 흐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주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이 보통 그 건물에서 여러 가지 뭐 구멍들이나 그 바깥에서 비가 들어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예민한 부분이 창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창문이 없으면 그거는 단순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이나 보면은 그 창문을 보통 꽂고 우리가 폼을 쏘가지고 그 사이,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샤시 틀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딱 사이즈를 맞는다 해도 그 끼우려면은 그 1대1로 딱 할 수 없어요. 조금 그 틀을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끼워서 폼으로 우리가 보통 잡아주거든요. 20년, 30년 막 되면은 이게 또 낡아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 주변을 우리가 한번 딱 보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눈으로, 육안으로도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눈으로 체크가 안 되더라도 예전에 뭔가 뭐 누수된 자국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뭐 막는다든지 폭우가 지나서 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물 누수, 이거는 창문 주변을 체크하듯이 똑같이 저희가 폭우 전에 누수된 자국이 없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만약에 폭우가 났을 때 또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대비책을 할 수 있겠죠. 뭐 비닐을 붙여가지고 뭐 한쪽으로만 물이 좀 누수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뭐 어떤 바구니에 물이 다
모이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전문가 이제 기술자 누수 잡는 업체에 문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또 대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수 자국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집수정 설치 여부인데요. 다세대 주택 뭐 4, 5층짜리 건물들 보면은 아마 대부분 한 50%는 50%는 집수정 설치를 해 있던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집수정 설치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펌프인데 밑에 물이 이제 고이는 거예요. 밑에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찼다 하면 이제 그게 그 집수정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물을 빼는 그런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에 물이 막 정말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막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 지하로 모이거든요. 반지 하나 지하로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집수정이 작동을 해서 물을 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정말 진짜 큰일이 나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 니까 만약에 폭우가 많이 오는 그런 예상되는 지역이라면은 집수정을 미리 준비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체크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외에 뭐 디테일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그냥 갑자기 폭우가 온다고 해서 잠깐 한번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폭우에 대한 그런 준비 잘 하시고요. 이게 장마철이라서 뭐 7월 달은 또 뭐 이번 폭우만 지나고 없을 수 있지만 또 8월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건물의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 같이 폭우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